안녕하십니까. YG 금융의 정석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6번이 계속 파트 2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6번이 계속 NH 오런 리츠 분석이었습니다. 1번에서는 개별 자산보다는 일단 리츠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파트 1에서는 봤고요. 파트 2니까 드디어 개별 자산인 분당 스퀘어 오피스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런지 투자 설명서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IPO 쪽 게시판 보면은 오런리츠 관련 공시 자료가 있고 거기에서 투자 설명서 다운 받으시면은 훨씬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좀 디테일하게 다운 받아서 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고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구조도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의 그냥 최종 버전인데 저희가 오런리츠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오런리츠의 보통주 2110억 이게 이제 상장이 돼 있죠. 여기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 돈은 사실 그 돈과 선순위 대출 1180억을 한 돈이 이제 분당 스퀘어를 1900억에 샀고 그리고 NH 사모리츠라는 녀석의 주식을 들어가서 사모리츠는 또 대출도 받아가지고 어떤 실물 자산을 샀고 이게 영등포 오피스겠죠? 이게 도지물일 거고. 그리고 오호리츠도 에쿼티 372억을 투자해서 또 대출을 한 700억, 800억 정도 받아서 도지물류 물류센터를 샀고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당 스퀘어는 직접 해당 부동산을 오런리츠가 직접 소유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등포 오피스랑 NH 사모리 도지물류의 경우는 자회사 형태로 해서 걔네가 자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고 거기에 에쿼티를 투자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셋 다 저희는 에쿼티를 투자한 거죠. 첫 번째 거는 NH 오런 리츠 레벨에서 대출을 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자회사 레벨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안 받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대출을 제외한 에쿼티를 결과적으로 투자한 거고요. 저희의 2110억은 결과적으로 에쿼티를 투자한 거죠. 세 개에 대해서. 그리고요, 임차인 분석 들어가면은 보통 보시면 가중평균 잔여 임대차 기간 웨일, 그러니까 웨이티드 에버리지 리스 익스파이어 리스 만기, 가중평균 임대차 리스 만기를 말하는 거고요. 8월 말 기준 5.37년이래요. 그리고 이 리스 만기는 면적을 가중평균한 거죠. 왜냐면은 전체 면적의 10%를 가지고 있는 애가 1년이고 전체 면적의 90%를 가지고 있는 애가 5년이면은 두 개를 평균했을 때 1년 5년의 평균인 2.5년인가요? 3년이죠. 이게 아니라 3년이 아니라 당연히 이 90%를 갖고 있는 5년 근처인 4.5년이 되던 이런 웨이티드라는 개념이니까 저쪽으로 갈 거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 실는 거죠. 단순히 나누면 안 되죠. 전체 면적이 평균적으로 몇이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고요. 여기 누가 있나요? 지금 판교는 주로 IT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플러스가 72%를 임차하고 있대요. 엄청 많이 써요. 1000평 넘을걸요? 보시면 라인플러스가 쓰는 게 1190평. 엄청 커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계열의 게임 회사인 썬데이토즈가 18.53% 임차하고 있고요. 라인플러스의 경우 2020년 1월 당사가 본거 매입할 당시에는 분할된 임대차 계약이었으나 지금 2020년 1월에 리츠가 샀을 때고 2021년 5월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전체 면적에 대한 통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사실은 이 최초의 2020년 1월 요 정도 시점에 2020년 전후에 저도 판교 여기 삼성플러스 분당 스퀘어를 갈 일이 있었어요. 다른 투자건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는 판교가 이렇게 붐업이 될 줄은 몰랐고 그때 다들 얘기한 거는 라인플러스 나가면 어떡하냐, 썬데이토즈도 나가면 어떡하냐, 여기 오피스 판교 메인도 아니고 서현역 쪽인데 여기서 굳이 계속 있겠냐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판교는 아예 공실률 빵프로까지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풍선효과처럼 서현역 이런 쪽도 전부 붐업이 됐어요. 생각보다 더 좋아져서 어쩌거나 가득 찬 형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런 형태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라인플러스가 한 72%, 네이버 관련사가 2.75%, 썬데이토즈 쭉 해서 공실, 빈 곳이 빵프로인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5% 정도 공실이 있어도 그게 거의 자연적으로 만땅 찬 거라고 말하는데 그걸 넘어설 만큼 이쪽은 현재로서는 오피스 공급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요, 라인플러스는 신용등급 A-고
한국 기업 데이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3개 신용평가사, 한신평, 한기평, 뭐 그러니까 있죠. 그런 신평사가 아닌 등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좀 이 등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등급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나?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쓸 때. 그리고 점유 면적은 라인은 정말 만평을 쓰고 있고, 썬데이토즈는 2,450평을 쓰고 있고요. 여러 층을 쓰고 있고, 계약 만료일은 2028년이네요. 임대료도, 이 정보도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시장을 공부하러 온 거면 각 시장별 판교, 뭐 서현역 이런 데가 대략 임대료가 얼마인지 뭐 그런 부분이 주로 마켓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6만원 근처, 라인 플러스는 58,000원 정도, 썬데이토즈는 51,000원 이 정도로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임대료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르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2010년 설립일자인지 계약 시점이 써 있나요? 그러니까 뭐 추정하건데 썬데이토즈가 계약한 시점이 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지금 2021년이면은 더 옛날이었고, 그리고 라인 플러스가 뭐 재계약을 했잖아요. 전체 재계약 요즘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쭉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 체결했을 때는 뭐 이 정도 임대료였는데 이때 체결했을 때는 이 정도, 장기 임대차니까 뭐 이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갭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우상향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검증한 건 아닌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요. 권역 분석 보시고, 이제 얘네 그 NH 오런리 투자 설명서가 이게 화질이 이래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떡같이 캡처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질이 이래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약간 별로 이렇게 고화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정보를 많이 유출하면 안 좋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일단 분당은 2010년 입주가 시작된 제1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해서 IT 관련 제조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게임, 바이오 등 뭐 이런 수요가 높아서 서울 대비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분당 전체 공실률은 1.6%. 진짜 낮은 거죠. 써있는 서울 전체 공실률이 7위래. 서울 전체라는 말은 보통 시내, CBD, 강남, GBD,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 세 개 권역을 말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거기보다 훨씬 더 분당이 핫하다. 뭐 핫하다기보다 신규 공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꽉 찬 거죠. 그래서 낮다. 그래서 임대료는 뭐 서울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서울이 79,000원, 평당 79,000원이면 여기는 52,000원이다. 그리고 서현은 51,000원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당권 전체 평균은 이거 판교 포함인 거고, 판교가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그리고 서현역 있는 여기만 했을 때는 한 51,000원 정도다. 그런 얘기고요. 분당 세부 지역별 보시면은 판교가 역시 지금 제일 높죠. 슉 하면은 뭐 6만원 정도 될 거고, 서현역이 51,000원이래네요. 그 정도. 그리고 뭐 분당 기타와 순회역도 좀 더 낮고 45,000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관리비는 뭐 이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실률은 판교는 빵프로네요. 빵프로. 네, 빨간 네모. 이 옆으로 가면 여기 빵프로죠. 그럼 얘는 7.2%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이고 1, 2잖아. 2점이겠죠. 제가 잘못 읽은 거죠. 지금 여기 2.2라고 써 있는 거겠죠. 7일 수가 없죠. 7이 여기 있는데. 어쨌거나 엄청 낮은 공실률이다. 그리고 분당 오피스 공실률 및 상승률 추이. 일단은 공실률을 볼게요. 공실률, 진한 색이죠. 공실률이 2021년에 왕창 20%까지 늘었어요. 뭔가 이때가 잘 모르지만 분당의 갈림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규 오피스가 왕창 들어왔을 때, 판교에 새로 왕창 들어왔을 때인가 보나.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이제 뭔가 공급이 왕창 됐던, 뭐 임대차가 많이 큰 놈이 나갔던 둘 중에 하나 이벤트가 왔지만, 어쨌거나 롱텀으로 안정화된 거잖아요. 진짜 막 단기적으로 흔들흔들이 아니라 꾸준히 공실률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게 정말 약간 강력한 수요가, 임대차 수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지금 살짝 올랐지만 어쨌거나 엄청 낮은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공실률이 보통 한 5%까지 내려갔으면 그게 그래도 핫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정상적인 공실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내려갔죠. 많이 핫하긴 한가 봐요. 제가 판교에 있진 않지만 되게
분당 이쪽 권역이 핫한 시장으로 보여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판교 외 분당 권역을 보면은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축전을 따라 뭐 예정되어 있대요. 일부 공급이. 본권 옆에 있는 백현 마이스 개발 부지 중 일부 부지는 업무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이스가 뭔지 아시나요? 마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M은 미팅, 회의죠, 회의. I가 인센티브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 이게 뭔가 인센티브로 가는 출장 인센티브로 가진 않죠. 그럼 뭐 포상 관광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포상으로 가는 거. 그리고 C가 컨벤션이겠죠. 컨벤션. 그리고 E가 엑시비션, 전시. 컨벤션, 전시. 결국은 다 기업 관련. 포상 여행마저도 기업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스가 이런 전문적으로 B2B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관련 어쨌거나 전반적인 것들이죠. 기업 관련 회의, 컨벤션, 전시장, 이제 포상 여행해서 어떻게 보면 복합 약간 호텔 시설도 될 수, 코엑스 같은 시설도 될 수 있겠네요. 코엑스 같은 시설에, 코엑스에도 거기 호텔 있죠. 그렇죠. 호텔을 포함한 코엑스 같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마이스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뭐 있어요? 1번 여기 네이버 J45 5만 평. 대박 크네요. 15,000평 넘어가면은 프라임 오피스라고 보통 많이 크다, 꽤 크다, 상당히 크다라고 분류하는데 5만 평이면 그냥 엄청 큰 거죠. 미친. IFC 타워 1, 2, 3 중에 셋 중에 제일 큰 놈이 아마 5만 평 될 거고요. 파크원 타워 1, 2에서 뭐 2가 7만 평 되나? 어제가 한 작은 애가 5만 평. 근데 제가 5만 평은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여기 사업 옆에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뭐 그린 팩토리인가? 그 옆에 짓는 것 같고요. 2번 현대중공업 R&D 센터도 5만 평. 대박 크네요. 여기 이쪽에 짓네요. 그리고 3번 마이더스 마이티.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서 뭔지 모르고 9,000평짜리래요. 사옥청 형태로 뭐 짓는 거라고 하죠. 아까 그런 거였고, 향후에죠. 백현 마이스 업무시설. 그렇죠. 미팅, 인센티브스, 컨벤션, 익스히비션 관련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해요. 그렇죠. 뭐 업무시설, 호텔 시설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 이게 오피스다 보니까 여기서의 업무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 경쟁자 아니면 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일 업종이니까 이 마이스에서의 업무시설을 그냥 언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래사례 분석. 역시나 해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2020년, 21년 서현역, 순회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 반복 거래가 사고팔고 했나봐요. 동일 건을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이 말로는 오피스 반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평당가가 상승하고 캡레이시 하락하였습니다. 캡레이트 아시죠? 이제 제 걸 좀 봤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캡레이트는 매매가 대비 첫해 넷 오퍼레이팅 인컴 1년차 이거예요. 이 말은 캡레이트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건물을 살려면 내년 1년에 얘가 생성할 현금 흐름은 뭐 거의 고정이에요. 이거를 갑자기 뭐 더 임차인을 쥐어짜서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1년차의 NOI는 사실상 픽스 고정인데 캡레이트를 내려간다. 그 얘기는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받을 돈은 똑같은데 내년에 이 건물이 현금 흐름 100억을 창출할 건데 지금 계속 매매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캡레이시 4%라는 의미는 이 부동산에서 1년에 내가 부동산을 1,000억에 샀으면은 1년에 4억만 벌어주면 100억이죠. 100억에 샀으면은 1년에 4억 정도 수입 내는 한 4% 수입을 내는 자산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4억의 수입을 내는 자산이면 난 100억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 수익만 나면 되니까. 근데 캡레이시 3%로 바뀌었다? 그럼 4억을 버는 놈인데 3%도 되면은 뭐 110억, 120억 이 정도에 사면은 이 4억이라는 게 120억을 4억, 둘 나눴을 때 3% 수입이 나오겠죠, 대충.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게 되겠죠. 캡레이시 내려간다는 건. 결론은 같은 얘기죠. 평 단가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했다, 캡레이시 하락했다, 가격이 상승했다. 두 개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쓴 거예요. 네. 거래 사례는 아래와 같대요. 여기서 보시면
뭐 있어요? 옛날부터 약간 아쉬웠던 게 항상 여기 제일 원래 여기 맨 왼쪽에다가 본건을 넣는 게 비교 차원에서 맞지 않나 싶어요. 본건을 당연히 본건 건물 넣고 본건이 뭐 평당 얼마인지 연면적이 얼마고 그래서 평당가 얼마 거래가가 얼마인지 거래 시기 해서 해줘야 이거 그리고 나머지 것도 1, 2, 3, 4, 5, 6, 7번을 비교 사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비교할 텐데 깔끔하게 본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러나. 근데 옛날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원래 이게 FM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분당 지금 서현역이잖아요. 얘는 서현역 거는 일단 얘밖에 없네요. MDM 타운 아마 좀 옆에 있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가 다 각각 이렇게 전철역이 있으면 전철역 위에 큰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전철역에. 그래서 서현역도 분당 스퀘어라는 게 그 서현역 위에 있는 옛날 삼성프라자 건물이 분당 스퀘어인 거고 그리고 뒤쪽이 다 주거 지역이 쫙 있고 앞쪽에 이렇게 오피스촌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분당 MTA 타운은 이제 이런 앞쪽에 있는 오피스촌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당 스퀘어가 메인이긴 하죠. 각각 지하철역 위에 있는 건물이 거의 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거니까요. 분당의 경우는 서현역 이런 것도 이런 녀석이 어쨌거나 거래 가격은 880억에 팔렸네요. 평당 2,100만 원 정도. 되게 비싼 거예요. 2,100 보시고 뭐 순회동에 있는 건 평당 1,630, 1,693, 1,693, 1,587 평당. 뭐 이거는 2라고 써 있으면 뭐 추정이겠지만 2,640만 원. 백현동. 백현. 아까 마이스 있는 그쪽 부지네요. 이쪽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왼쪽은 구분당, 구도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서현역, 뭐 정자역 이런 조금 분당의 구도심. 오른쪽은 신규 개발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평당가도 이쪽이 더 비싸긴 하죠. 2,600쪽 가고 있고 얘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싸네요. 그런 것이고 공실률 장난 아니죠. 0%. 얘는 좀 높아요. 혼자 아울라요네요. 그리고 공실률 100%? 거래 시점 선매입이었을까요? 어떻게 100이죠? 아니면 뭐 통째로 쓰려는 건지. 어쨌건 지금은 뭐 공실률 100이 아니겠죠. 거래 시점이니까. 그러고 0%, 0% 그런 식이고요. 캡레이트도 엄청 낮죠. 이거 지금 3.5%, 3.7%, 4.8. 그러니까 캡레이트이 높은 놈이 가격이 싼 거고 가격이 싼 거는 어차피 그만큼 프라임급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 및 분당 오피스 캡레이트는 완만하게 우하향했다. 이 말은 완만하게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완만하게 올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캡레이트이 완만하게 하락했다는 말은. 그리고요. 2021년 2분기 기준 서울 및 분당 캡레이트는 4.3%. 그 말은 4.3억 원을 1년에 벌 것 같은 건물은 내가 100억에 살 용의가 있다. 그러면 4.3%니까. 그쵸? 캡레이트 더 내려가면 4.4억을 벌 것 같은 개념은 똑같으니까 더 비싸게 산다는 거죠. 캡레이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 100억이 아니라 110억에 살 수도 있죠. 캡레이트 뭐 3.5%면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뭐 그냥 서울 전체 수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분당 전체는 이건 캡레이트는 가격이다 보니까 캡레이트이 더 위에 있다는 거는 더 싸다는 개념이죠. 당연히 아무리 공실률이 낮고 해도 분당 오피스가 서울 오피스보다 비쌀 수는 없죠. 그래서 파란 녀석은 서울보다 한 칸 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어덜스는 중간에 있네요. 그리고 결국은 서울의 기타 지역이 뭐 분당보다는 여전히 비싸긴 한 거고요. 거의 끝나는데 예상 임대 수익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계산해 보려고 한번. 지금 저희가 분당 스퀘어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분당 스퀘어를 사기 위해 선순위 대출을 받은 거고 거기서 에코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코티 얘만 발라내면은 분당 스퀘어는 1901억이 들었고 사는데 그쵸? 근데 예비비도 하니까 대충 대충 150억이라고 할게요. 150억 하면은 결국은 2151억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선순위 대출 1180억은 필요한 거고 에코티가 그럼 2110억 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계산기 볼까요? 보시죠. 일단은 빼면 되겠죠. 21, 5, 1에서
빼기 1180 하면은 971억 원이네요. 971억 원을 에쿼티 투자했어요. 그럼 이 에쿼티 수익률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결국은 믹스, 세 개의 자산이 믹스된 수익률이 오런 리츠 수익률이겠지만 분당 스퀘어만을 봤을 때 수익률은 첫해 이거 지금 6개월이죠. 그러면 1년으로 할까요? 1년에 얼마일까요? 그러면 7, 6, 5, 8 100만 원이니까 한 77억 원이라고 할게요. 77억 원 1년 동안에.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동안 77억 원을 우리가 수입을 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주 971억 원한테는 일단 지금 77억 원을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되겠죠. 118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면 이자는 3%니까 그건 또 얼마일까요? 보시면은 이자는 클리어 1180억 원이고 곱하기 0.03 하면은 34.5억 원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34.5억 원 77억 원에서 34.5억 원을 뺀 잔여 42.5억 원이 수입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돌아오면은 우리는 지금 971억 원의 에쿼티를 투자해서 지금 아까 42.5억 원을 번 거죠. 그쵸? 이자까지 다 내고 나서. 그럼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결국은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42.5를 나누기 971 하면은 4.4% 정도 수입이 나네요. 결국은 4.4%. 지금 요 1년간 우리는 4.4%의 에쿼티 수익률, 에쿼티 리턴이라고 쓸까요? 4.4%를 버는 거예요. 물론 뒤로 가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4.4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자산, 우리 에쿼티를 투자해서 분당 스퀘어를 통해서 처음에 77억 원을 받아서 선순위 대출 이자를 내고 나니 보통주한테 귀속되는 건 4.4% 수익률이다. 뭐 딴 놈도 수익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해서 가중평균하면 결국은 오런 리츠 전체 수익률이 나오겠죠. 전 지금 분당 스퀘어만 봤으니까 4.4%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페이지가 없겠죠? 네. 끝났고요. 또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지금 얘네 오런 리츠의 다른 자산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새 리츠들도 상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